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33쪽 기체의 압력이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지쌤입니다. 자, 영상 좀 늦었지만, 자, 짧은 내용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기체의 압력이란 이 단원을 배우면 기체의 압력을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면 에어잭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막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잭을 배기가스통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래서 큰 힘을 내서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 배기가스가 쭉 나와서 여기 속으로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체에 의한 압력에 대해서 우리를 알아볼 겁니다. 자, 어떻게 무거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정답은 자, 비닐 주머니에 에어잭에 배기가스를 넣으면 그때 그 기체 때문에 비닐 주머니를 부풀리는 힘이 생긴다. 자, 그런데 이 힘이 바로 자동차를 들어 올린다. 자, 기체가 들어 올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체가 모여서 생기는 힘을 이용하는 예를 더 찾아보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재난구조, 119 그 소방관들이 재난을 구조할 때 건물이 무너졌거나 바위 같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려야 할 때 공간을 벌리기 위해 기체를 모아서 공간을 벌려주는, 자, 아까 자동차 바퀴를 들어 올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에어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얇은 에어백을 기계와 연결해서 바람을 슉 집어넣으면 이렇게 슉 올라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 바위나 건물 잔해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끼어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겁니다. 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자,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여기서 떨어지면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어디 있을까요? 자, 자동차의 에어백입니다. 자, 에어백이 없다면 충격으로 죽을 수가 있는데 에어백이 나타나서 이 에어백 공기에 의한 힘으로 이 사람들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체에 의한 압력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확산, 자, 모든 방향으로 기체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확산했죠? 자, 그거와 똑같은데 이제 얘를 밀폐된 용기에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밀폐된 용기의 기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용기 안쪽 벽면에 충돌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밀폐된 용기의 공기 입자, 기체 입자라고 하죠.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벽면에 충돌하겠죠. 탕, 탕, 탕. 이 연두색 지점, 이 벽면에 충돌을 하는 거입니다. 탕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도 충돌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을 하면 용기를 밖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입자를 설명할게요. 이 입자가 탕 충돌을 해서 이쪽에 튕겨 나갑니다. 이 충돌하는 순간 이 파란색 방향에 나가는 힘이 작용합니다. 충돌을 하는 순간 힘이 작용하겠죠? 이때 이 파란색을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도 충돌, 옆으로도 충돌, 아래로도 충돌하면서 이 상자의 모든 면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기체의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기체의 압력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에 의한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기체의 압력이 작용한다. 왜냐?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을 하겠죠.
자, 그러면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이 압력은 원래 기체가 아니라 딱딱한 고체에 의한 압력인데요. 오른쪽 밑으로 쳐볼까요? 단위 넓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압력, 힘을 받는 면의 넓이 분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두 개의 값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단위와 함께 알아볼게요. 압력은 파스칼이라고 하고 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턴. 자, 면적은 미터 제곱이라고 하죠. 제곱미터. 자, 예를 들어서 수식으로 자, 10제곱미터에 20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얘는 1분의 2가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뉴턴 퍼 미터 제곱. 자, 그리고 단위는 2파스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이겁니다. 요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분모가 1미터 제곱,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면적은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중학교에서는 넓이라고 하고 면적이라고도 합니다. 1면적당 1제곱미터당 2뉴턴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를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에 받는 힘, 이런 걸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림 보겠습니다. 압력이 큰 순서는 무엇일까요?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자, 이 그림, 물은 절반이 있고 아주 무거운 거죠. 얘는 아주 더 무겁겠죠? 얘는 똑같은 무게이지만 얘는 면적이 작은 것으로 스펀지를 누르고 있고 얘는 면적이 큰 면으로 스펀지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스펀지가 받는 압력. 자, 스펀지가 받는 압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자, 분모인 면적이 작을수록 크겠죠. 그리고 분자인 무게가 무거울수록 크겠죠.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요겁니다. 다가 가장 큰 압력을 주기 때문에 스펀지가 가장 깊게 파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의 압력이 가장 세다. 자, 두 번째. 얘는 무겁지만 면적이 좀 넓어졌어요. 분산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간 깊이를 보면 스펀지는 절반밖에 못 들어갔고, 자, 얘랑 같은 면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게가 작아서 스펀지가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압력, 스펀지를 가장 큰 압력으로 누르는 게 바로 다, 그 다음 나, 가, 순입니다. 이게 원래 압력인데 이거는 고체에 의한 압력이잖아요. 딱딱한 유리.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이 스펀지에다가 충돌을 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얘네들이 기체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 힘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체의 압력입니다. 자,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기체를 자, 내용을 볼게요. 기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선을 부풀어 풍선 안에 공기를 후 들어가게 하면 공기 입자는 스스로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안쪽 벽면에. 자, 이때 충돌을 한다? 그러면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이러한 힘을 우리는 압력. 그런데 기체 공기니까 그거를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 또는 공기의 압력이 때문에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자, 공기를 불어넣은 요 공기들 보세요. 요게 빨간 게 산소 입자인데 후 부르면 산소 입자가 그 풍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풍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내부에 충돌하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는 입자수가 10개가 들어있다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네들이 충돌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볼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이 그림입니다. 자, 산소 입자가 기체가 10개가 들어있는 이 풍선을 볼게요. 이건 안 봐도 돼요. 오른쪽은. 자, 이 풍선을 보여요. 안에 들어간 산소들이 벽면을 충돌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니까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풍선에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불어넣으면 공기 입자의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벽면에 충돌하는 공기 입자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자
아까보다는 입자수가 많아졌죠. 충돌하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세지겠죠.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더 커진 겁니다. 알겠죠? 자, 입자수가 몇 개죠? 50개. 영상으로 볼게요. 자, 지금 여기 10개의 입자수가 있는데 검정색 10개, 20개로 늘어볼게요. 불어늘어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압력이 더 세져서 커졌죠. 자, 그 다음 또 30개. 더 많아지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개. 50개. 그래서 공기 내부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풍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공기의 분자들이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세지니까 풍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와서. 자, 그럼 바람이 빠진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면 자전거 바퀴가 다시 팽팽해지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아까 풍선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전거 바퀴에 공기를 넣으면 바퀴 속의 공기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공기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퀴가 커져서 팽팽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평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체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공기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 지구의 공기에 의한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지구에 사람이 서 있고 이 지구 머리 위로는 공기들이 아주 높게 있죠. 이 공기들이 우리 머리를 누를 겁니다. 자, 그림은 누르지만 공기들은 모든 방향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옆으로도 밑으로도 공기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자, 이런 대기압은 공기 입자에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보통 지표에서는 대기압을 일기압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일기압. 자, 그래서 요 사람이 받는 지표에서 받는 공기의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풍선을 볼게요. 이 풍선이 후 불어넣어서 안에는 공기 입자들이 있죠. 바깥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입자들이 있고, 자, 이런 걸 잘 보면, 자, 기체의 압력. 자, 안쪽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려면서 충돌을 하고, 바깥에 있던 공기 입자들이 충돌을 하면서 똑같이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연두색. 기체의 압력은 나가려는 충돌이고, 밖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은 대기압이 되겠죠. 대기에 의한 압력. 그래서 충돌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대기압, 이 여학생이 지표에 있기 때문에 이 대기압을 일기압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일기압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에 단위 면적 1제곱센치가 있어요. 공기 기둥은 쭉 올라가서 이걸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대기권은 1000km까지 높이에 이 1000km까지 높이에 있는 공기는 겨우 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표에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 면적에 공기의 무게 1kg, 약 1kg이 작용하는 그때의 공기 기둥에 의한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에 있는 압력을 일기압, 그때 단위 면적은 1제곱센티미터, 그때 공기 무게는 1kg입니다. 자, 이런 걸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자, 다시 지표에서 1000km까지 있는 공기 기둥, 이때의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압, 일기압, 알겠죠? 자, 그리고 기압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게요. 이 기압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수은 기둥을 760cm에 해당하는 물 기둥은 10m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다. 어떤 실험을 했냐? 토리첼리는 긴 시험관에 수은을 넣었어요. 수은은 액체입니다. 금속인데 은색 액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뒤집어서 수은이 놓여있는 그릇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니까 쭉 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76cm만 남겨놓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빨간색 보세요. 공기가 누르는 이 빨간색의 힘에 의해서 위로 쭉 올리는, 자, 우리가 빨대를 꽂아서 음료수를 먹으면 우유에 빨대를 꽂아서
우리가 우유를 손으로 쭉 누르면 우유가 빨대로 위로 쭉 올라오죠? 그런 거예요. 여기가 손으로 쭉 눌렀을 때 수은 기둥이 쭉 올라가는 그 힘이 바로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이에요. 그게 바로 1기압이고 요 대기압 때문에 76cm에 해당하는 무거운 수은 기둥이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기울여도 4번과 같이 기울여도 요 76cm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6cm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의 수은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은 기둥을 다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눈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라색 화살표로 이 수은 기둥, 수은을 누르는 대기압, 대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충돌하게 했죠. 확대해 보면은 질소와 산소 분자들로 있는 이런 대기들, 공기 분자들이, 공기 입자들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 그게 바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누르는 힘 때문에 요 쭉 수은 기둥이 760mm, 76cm까지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는 쭉 내려서 위로 올리는 힘과 요 수은 기둥 760mm에 해당하는 내려오려는 힘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수은, 물, 공기로 바꿔 실험하면, 자, 수은은 요게 760m까지 이 빨간색 대기압, 1기압이 쭉 누르면 760mm까지 들어 올리고, 물로 바뀌면 10m까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공기는 아까 몇 킬로였죠? 1000km예요. 그래서 대기압이 수는 760, 물은 10m, 공기는 1000km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바로 1기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수은 기둥 70, 물 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압력이 변하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보일의 법칙인데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봐요. 안녕.